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다가오는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바로 오늘 있었던 1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장외 집회에서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해가지고 당선이 쉽지 않은 수도권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황교안 대표가 보란듯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박수를 받고 큰 힘을 얻겠지만, 반대로 만에 하나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정치적인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는 분명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많은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로서 본인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안팎으로부터 도전받는 리더십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과감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신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과거 경남 창원 보궐선거 때 거기에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습니다. 자, 또한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런 많은 중진들에게도 험한 길로 함께 나아가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다 같이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자는 것인데, 그렇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막대한 장점이 따라오겠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양반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겠죠. 황교안 대표는 1월 3일 오늘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중진들께서도 함께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저부터 험지로 나가겠다. 우리 당의 뜻 있는 모든 의원들, 동지분들이 험지로 나가가지고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셔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지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변화해 나가는 한국당을 보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되살려보자라는 그런 발언을 밝혔습니다. 자, 한편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비례대표 출마설이라든지 불출마 가능성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등 강북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기자들도 수도권 험지가 종로를 뜻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상징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서울 종로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서울 종로에서 출마할 경우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과 함께 전직 총리들끼리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두 후보 간의 기본적인 어떤 체급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 한석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파급 효과, 사실상 거의 차기 대선을 바라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전이 될 겁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향후 정치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한국당과 민주당, 대한민국 양대 정당의 전국적인 흐름도 함께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매치가 될 것입니다. 이낙연 본인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답하기를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피할 도리도 없다라며 필요하다면 한판 붙겠다는 꽤나 과감한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어요. 자,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상징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낙연이라는 그런 장애물을 어차피 뛰어넘어야 되고 결국은 이곳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소식을 한번 좀 빠르게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렇죠. 자유한국당.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라봐도 정말로 애증의 당입니다.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게 사실이죠.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만약에 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커다란 대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인간들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진정한 믿음은 분명히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못 알아먹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양반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을 것을 뻔히 예측을 하면서도 사실 이제 찍어주는 그런 셈입니다. 물론 상당수 어른들도 비슷한 심정에서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혹평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한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과 가정의 존립을 파괴하는 페미 문제라든지 PC주의,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터무니없는 외국인 혜택과 다문화 문제, 한국 국민들만 멱살 잡아 흔들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대출 문제 등등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될 지경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우리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금 한 푼도 안 쓰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 고쳐야 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얼음사이다한테 1시간만 특강을 들은 뒤에 그대로 앵무새처럼 공약을 따라하기만 해도 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최소 15%에서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 수두룩백백합니다. 저들이 그토록 바라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의 표심 그것을 얻고 싶다면 특히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싹쓸이 해올 수 있는 좋은 제도와 공약들 그게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남성들의 삶과 근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와 공약들이 차고 넘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온실 속에서 판에 박힌 시험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전형적인 문벌 귀족 자유한국당 엘리트 아저씨들은 절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지, 문재인이가 아무리 많은 똥을 싸도 왜 본인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 결정적인 부분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슴 아픈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제발 좀 이제는 눈과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청년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이죠.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진정한 우파 정당으로서 제발 좀 차별화된 색깔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발 좀 각성하라고 또 주문을 하느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저 양반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본적인 가장 큰 세력이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어떻게 됐든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강력한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놈의 자한당이 미워가지고 못 찍어주겠다는 친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프죠? 그 왜 그러느냐?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정작 이 인간들도 북한이 싫어요라는 하나 빼고는 민주당과 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괘씸하고 속이 터져서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 만큼 이것들이 너무나도 그동안 방만하고 무능력하고 나약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은 비틀거리면서 전진하는 술 취한 자전거고 반대로 민주당은 후진 기어를 넣고 풀악셀 밟아대는 페라리 스포츠카. 대한민국 정치 참 막장입니다. 그죠?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 정말로 쉽지 않은 싸움이죠.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장난이 아닙니다. 공수처도 통과됐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것은 사실상 독재의 문 앞에 있으며 아니 독재의 문 앞이 아니라 이미 그 지옥 속으로 한 발자국 발을 들이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방금 한 발자국 지나온 저 지옥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사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첫 주말 저녁부터 팍팍한 정치 얘기를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적게 하시고 돈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